컴퓨터에서, 즉 소프트웨어상에서 소프트 프루핑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실제로 출력하기 전에 미리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거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자, 그걸 하기 전에 학교에 새로 설치된 모니터가 있잖아요. 델이라고 하는 게. 그 모니터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면, 지금 나한테 도착한 그 델 모니터의 프로파일이 3개가 있는데 지금 3개를 다 켜놓은 거거든요. 3개가 보시다시피 거의 일치하는 걸로 봐서 캘리브레이션 자체는 다 정상인 것 같고, 어쨌든 따라서 이제 2개를 끄고 일단 1개만 붙잡고 얘기를 한다면, 지난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그 모니터와 비교를 하면 성향이 이렇게 돼 있어. 그 지난 모니터는 여기 보다시피 길이가 굉장히 길고 이 폭이 좁은 그런 컬러 게머스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린은 되게 밝고 화려한 게 나오고, 블루도 아주 짙고 깊은 파랑이 나왔는데, 반대로 이 양쪽으로 빨강하고 사이에는 좀 게머시 좁았어. 그래서 일단 이 차원으로 보시면 그걸 확인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길고 좁은 녀석이 이전에 사용했던 거고, 지금 여기 좌우가 조금 넓은, 여긴 짧은,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성향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모니터를 보자마자 빨강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빨강이 나온다. 따라서 빨강의 게멋이 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과연 빨강 쪽의 게멋이 굉장히 크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좀 더 이점이에요. 왜냐하면 디자인에서 이거는 필요 없거든. 이게 더 중요하지. 어쨌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모니터가 어도비 RGB나 또는 애플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P3라고 하는 거와는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그만큼은 되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P3는 그 모양새는 거의 똑같은데, 그죠? 게임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작고, 어도비 RGB는 보다시피 이 초록 쪽에 그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 초록 쪽의 강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거 플러스 이게 사이엔이니까 사이엔도 굉장히 넓은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게 어도비 RGB인데, 그것과는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은 이 델 모니터의 컬러 게임이 일반적인 인쇄인 이 CMYK하고는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이 정도의 게임을 커버한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모니터도 인쇄로 가능한 이 짙은 그린과 짙은 사이엔을 모두 재현 가능한 모니터가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비싼 걸 사더라도 조금 더 많은가 적은가 그 차이뿐이지. 어쨌든 그래서 이 모니터도 이쪽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커버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걸 안다면 이제 디자이너는 어도비 RGB가 지원이 되는 모니터를 구입을 하거나, 예컨대 어도비 RGB가 지원되는 거의 그 정도의 컬러 게임을 가진 모니터를 쓴다면, 여기 보다시피 아주 약간의 사이엔 빼놓고는 전부 다 커버가 돼서 모니터에서 직접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아니면 애플을 쓰더라도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한 컬러 게임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훨씬 넓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도비 RGB 디스플레이 P3라는 컬러 게임을 가진 모니터를 쓴다면 도움이 된다. 일단 그걸 알고, 자, 포토샵으로 가서 일단 소프트 프루핑 하는 기본을 배워봅시다. 소프트 프루핑은 디스플레이 모니터에서 어떤 프린트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를 미리 프루프, 즉 증거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소프트 프루핑이에요. 하드 카피 프루핑은 내가 인쇄소에 갈 때 그 기장에게 내가 디자인한 게 정확하게 원래 이런 색깔이야 라고 종이에 옮겨서 가져가서 보여주는 거, 그게 하드 카피 프루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 내가 돈 들여서 또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스스로 보고 싶을 때 하는 게 소프트 프루핑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가? 소프트 프루핑 크게 2단계가 있다. 아주 간편하게 그냥 조금 덜 정확하지만 간편하게 보는 버전이 있고, 조금 최대한 정확하게 보는 버전이 있다. 그러면 간편 버전부터 먼저 봅니다.
그 간편 버전에도 물론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첫 번째, 포토샵에 Assign Profile 또는 Profile로 가시면 지금 내가 RGB 이미지를 열어놓은 상태죠. 여기에는 RGB 프로파일들만 보이고요. 당연히 RGB는 RGB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앱슨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고른다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이미지를 색관리하지 않고, 즉 변환하지 않고 픽셀을 그대로 이 앱슨 프린터와 이 용지에 보내서 프린트하면 어떤 색깔로 나올 것인가를 미리 볼 때, 미리 soft proofing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Assign Profile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이 이미지가 색깔화되지 않은 상태, 즉 다시 말하면 그 프린터의 Native Response, 원래 반응을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즉 프린터마다 어떤, 또는 뭐 같은 프린터라도 종이마다 어떤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가를 보고 싶으면 그마다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프로파일을 여기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캐논, 좋은 품질의 캐논 프린터에서 어떤 컬러가 기본 성향으로 나오는가를 보고 싶으면 캐논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고르시면 보세요. 앱슨과는 꽤 다른 성향이 보이죠. 그래서 원래 네이티브한 프린터의 반응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RGB에는 RGB 프린터만 할 수 있으니까 CMYK 프린터, 즉 레이저 같은 걸 하고 싶으면 CMYK 이미지를 준비하시고 역시 편집에 Assign 프로파일에 가셔서 SPI 제록스 모델을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이 이미지가 그 제록스의 PC 18번에서 특히 일반 용지로 갔을 때 어떤 원래 반응을 보이는지를 볼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맥에서 똑같은 그 타겟을 프린트해서 만든 프로파일과 PC에서 출력해서 만든 게 반응이 상당히 달랐죠. 이건 PC에서 한 거고 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즉 프린터의 그 프린터 드라이버에 대한 원래 반응을 알고 싶으면 여기서 본다고 그랬으니까 맥에서 출력한 거에 보세요. 굉장히 성향이 다르지, 그죠? 그런 걸 볼 때 Assign Profile에 들어와서 보는 것이다.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두 번째 Convert to Profile에서는 어떤 soft proofing을 할 수 있는가? 여전히 간단 버전인데 이때는 색 관리를 한 상태로, 변환이니까, 변환은 색 관리 하겠다는 거니까 색 관리를 한 상태로 이 이미지를 어떤 프린터로 보냈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를 간편하게 보는 거예요. 예컨대 이거를 우리 책을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라는 책을 인쇄한 그 무림 재질 용지, 그 인쇄기에 보냈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올 것인가를 미리 보고 싶으면 프린터 프로파일 고르고 그 다음에 원하는 렌더링 인텐트 고르고 상대 색도계를 하겠죠. 보통 이렇게 미리 보기를 체크하면 이런 이미지가 거기에 가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미지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겠다. 밑에 보여줘야지.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무림 재지 스노우 백그램짜리로 갔을 때 이것도 상대 색도계를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이 이미지가 이렇게 프린트가 된다. 그거예요. 쓸만하죠.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제록스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리뷰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앱슨에서는 어떻게 프린트 되는가 알고 싶다 그러면 앱슨 프로파일을 고르시고 물론 상대 색도계 원하는 렌더링 인텐트 고르시고 그 다음에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간편 버전이다. 왜 간편 버전인가 하면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기에 보시면 첫 번째 여기 한글 버전일 때는 그게 뭐 저해상도 무슨 인쇄물 미리 보기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하여튼 거기로 가세요. 그러면 아까 본 것과 비슷한 아까 본 것들을 어떻게 보면 혼합한 듯한 옵션을 가진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간단해요. 이 이미지를 어떤 인쇄 또는 뭐 하여튼 프린터
보냈을 때, 앱선을 먼저 예를 들어 볼까요? 앱선으로 보냈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를 색깔을 했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를 미리 보고 싶은데 아까와 다른 점은 아까 Convert to Profile에서와 다른 점은 좀 더 정확하게 보는 옵션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프린터는 종에다가 어차피 프린트를 할 터인데 그 종이라는 게 백지, 가장 밝은 상태도 L이 100이 아니잖아. 그죠? L이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사 같은 거 하는 데 쓰는 백지라고 A4지 있잖아. 일반 용지는 L91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잉크젯용 광택이 있는 용지는 보통 L95가 되고 잉크젯용 고급 매트 용지 아주 그 느낌이 좋은 그리고 값도 비싼 그런 소위 파인 아트 페이퍼라고 하는 것들은 L98 정도 되거든. 그리고 인쇄하는 용지 중에도 뭐 랑드뷰라든가 이런 종이들은 L98 정도 돼. 게다가 어떤 종이는 약간 노르스름하고 어떤 종이는 조금 푸르스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컨대 이 플레인 페이퍼 복사 용지는 어둡기도 하고 굉장히 파란 용지거든.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다 보여달라고 할 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프리뷰 미리 보기를 켜면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프린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용지에 지금 사용한 용지의 색깔과 밝기까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지. 예컨대 이 이미지를 SPI에 있는 후지 제록스로 그 별로 좋지 않은 용지로 프린트하면 어떻게 보이는가 고르고 종이까지 그대로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죠? 더 어둡고 더 푸르스름하고 블랙은 훨씬 더 멀겋게 보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자, 정확한 건 좋은데 어떨 때는 이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다. 왜냐하면 프린트 흰 종이는 내가 그 프린트를 바라볼 때는 눈이 적응이 잘 되기 때문에 비록 거기 약간 어둡기도 하고 또는 뭐 약간 누렇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푸르기도 하더라도 그걸 그냥 완벽한 흰색이라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냥 보고 싶은데 너무 강제로 그걸 고지고대로 하니까 내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건 하지 말고 그냥 블랙만 얼마나 진한지 덜 진한지 그것만 보여주면 훨씬 나한테는 뭐랄까 편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풀고 밑에 있는 블랙 잉크만 시뮬레이션을 해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 그러면 보세요. 제록스의 플레인 페이퍼로 했는데 아까처럼 그 어둡고 푸르스름한 종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건 빼놓고 블랙이 이렇게 멀겋게 뜬다라는 것만 보여주지. 뭐를 자기가 기준으로 삼고 싶은지는 자기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예컨대 나는 늘 학교에서 제록스로 일단 뭘 뽑아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늘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블랙잉크만 시뮬레이션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OK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원래 RGB 이미지이지만 그 이름 뒤에 원래 없던 SPI 제록스 뭐뭐라는 .icc 프로파일의 이름이 보이지. 프로파일의 이름이 보이면 그거는 지금 소프트 프로필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소프트 프로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이미지 자체를 건드리지 않아. 전혀 데이터는 달라지지 않고 보기만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하고 오케이, 그럼 알았으니까 내가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커맨드 또는 컨트롤 Y를 누르면 돼. 커맨드 컨트롤 Y를 누르면 눌렀다가 하면 내가 아까 설정한 그대로의 소프트 프루핑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아까 거기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건 RGB 이미지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CMYK 프로파일을 선택을 했어. 그렇게 하면 여기에 밑에 있는 무언가가 옵션이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RGB 이미지인데 내가 RGB 프로파일을 고르면 또는 반대로 CMYK 이미지인데 CMYK 프로파일을 고르면
여기에 그 RGB 번호를 또는 CMYK 번호를 유지하자라는 옵션이 생기거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RGB 번호를 유지한다는 말은 또는 CMYK 번호를 유지한다는 말은 즉 픽셀을 그대로 보낸다는 뜻은 색깔 관리를 하지 않고 프린트한다는 뜻이지. 따라서 이건 무엇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인가? assign 프로파일에서 하는 거 보는 거 같은 거야. 색 관리하지 않았을 때 그 원래 프린터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싶다 그거야. 그래서 체크해 보세요. 아까 나왔던 그것이 바로. 그죠? assign 프로파일과 다른 점은 이게 있다는 거지. 페이퍼 화이트나 아니면 페이퍼의 블랙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끄면 이 상태는 아까 assign profile에서 보았던 것과 정확하게 같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색 관리를 한 상태로 색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로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미리 보고 싶을 때는 여기에 soft proofing, proof setup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다. 기능은 다 이제 알았죠? 보통은 이걸 풀어서 보겠지, 당연히. 자,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러면 포토샵에서 하는 건 이제 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디자인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 그럼 인디자인을 예를 들어 보시면 인디자인은 아까와 조금 다른 점은 포토샵은 한 캔버스 안에 그게 RGB면 RGB 또는 뭐 CMYK면 CMYK 그 한 개로 다 통일되잖아. 그렇지만 인디자인은 여기 안에 온갖 게 다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RGB 이미지도 있고 CMYK 이미지도 있고 뭐 서로 다른 RGB도 있고 자, 그런 상태인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상태가 뭔지는 이미 알고 있죠? 여기부터 위에 있는 거는 다 네이티브 오브젝트들이고 밑에 있는 거는 갖다가 넣은 외부에서 넣은 플레이스드 오브젝트들이다. 여기 위에 있는 네이티브 오브젝트 중에서 이 세 개만 지금 RGB예요. 색깔만 봐도 이게 RGB인 걸 알 수 있죠? 일단 그걸 아시고 여기 보기에서 첫 번째는 중복 인쇄 비디오 보기니까 그걸 지나가고 두 번째, 첫 번째로 가시면 아까 보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게 보여요. 자, 여기서 하는 건 아까와 근본은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 프린터 프로파일을 고르면 제록스 뭐라고 그러면 이 프린터로 이 지금 디자인물을 프린트했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나한테 미리 보여달라 그 뜻이지. 이제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페이퍼까지 다 보여주세요 라고 일단 해볼까요? 그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페이퍼까지 시퍼둥둥하게 아주 약간 칙칙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색깔도 전부 다 실제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색깔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그 설정을 늘 사용할 거면 그렇게 설정하고 여기 proof color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일단 다시 들어가서 이제 기본은 알았으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페이퍼 컬러까지 보여주면 너무 좀 부담이 있어. 블랙잉크까지만 보여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흰색은 가만둘 거고 블랙잉크가 멀겋게 뜨는 것만 나한테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지금 다 멀겋게 되어버렸지, 그지? 자, 또 그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요거는 아까와는 조금 달라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포토샵은 그냥 한 개, 이 이미지가 한 개의 RGB나 CMYK나 하여튼 한 상태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객체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차이거든. 자, 여기에서 내가 CMYK 프린터를 고르면 밑에는 CMYK 번호 유지라고 나온단 말이야. 내가 일만에 체크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무슨 뜻인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면 내부 객체 중에서 CMYK 애들, 바로 이놈들은 색 관리를 하지 않고 픽셀 그대로 이 프린터로 갔을 때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 나에게 보여달라. 그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컬러들은 원래 픽셀 그대로 제록스 프린터로 갔을 때 어떤 색깔 나오는지를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CMYK 색깔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확 뭔가 그렇구나 하는 걸 잘 몰랐지.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RGB 프린터를 한번 골라볼게요.
RGB 프린터를 골라보시면 예컨대 여기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거 이걸 골라봅시다. 자, RGB를 선택하니까 이제 RGB 번호 유지라고 나왔단 말이야. RGB 번호 유지를 하면 또 이건 무슨 말인가? 내부 객체 중에서 RGB가 있으면 이놈들이지. 그 요소들에 대해서는 색깔리하지 않고 그냥 프린터로 갔을 때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색깔들은 다 원래 상태 그대로를 거의 유지할 것이고, 왜냐하면 앱스는 컬러 갬ut이 넓으니까 거의 색깔이 똑같이 나올 것이고, 얘들은 그 앱슨에서 원래 상태가 뭔지를 보여달라고 내가 명령을 했으니까 얘들은 색깔이 확 짙어질 거예요. 자, 보세요. 이봐. 아주 진하게 됐지. 왜냐하면 이 RGB 픽셀에 대해서 원래 앱슨 프린터가 보이는 네이티브 반응이, 원래 반응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세팅들을 다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다 알았으면 예컨대 내가 코드 그래클 2006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블랙잉크만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얘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면 얘를 빼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인쇄했을 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여기 뒤에 딱 이렇게 프로파일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그래서 오케이 알았으니까 다시 내 작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프루프 컬러를 꺼주면 되는 거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거의 알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